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바이낸스 대표 창펑자오가 최근 AMA Ask Me Anything 인터뷰를 진행을 했죠. 이 인터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짧게 요약한 내용 외에 인터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창펑자오의 AMA에 생각보다 숨겨진 메시지가 많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녹여서 인터뷰를 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요약본으로 대충 그냥 넘기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음으로 이렇게 정리하신 분께서 급하게 간략히 요점을 적다 보니까 제약사항이 있겠죠. 모든 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도 충분히 지났으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숨겨진 의도를 한번 새겨볼, 그리고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꼭 강조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빠르게 번역을 해서 요약을 해주신 분들의 노력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대단히 애를 써주시는 거죠. 창펑자오는 이번 인터뷰에서 바이낸스의 콜드 월렛을 공개하는 것에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바이낸스는 자체 체인 BSC가 있죠. 여기에는 랩핑된 비트, 이더, USD 등의 다양한 자산군들이 체인 내에서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바이낸스가 다른 거래소와 차별되는 부분입니다. 거래소의 콜드 월렛을 넘어선 든든한 비상금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BSC 체인도 예전에 해킹을 당해서 자금이 털린 적이 한번 있었죠. 이 BSC 체인은 지극히 중앙화돼 있어서 비상 정지 버튼도 누를 수 있고, 다른 체인처럼 풀 자동화했다가 보안 사고에 의해서 알거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니터링 요원도 두고 자동화와 사람을 동시에 갈아 넣어서 취약점을 최소화한 체인입니다. 그래서 창펑자오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랩핑된 토큰이 많다라는 걸 강조한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시국에는 장점으로 작용을 하긴 해요. 이런 랩핑 토큰이. 그리고 BSC 체인은 체인을 중지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중앙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계정을 롤백하거나 출금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도 가능한 양날의 검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콜드 월렛에 얼마가 있고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다른 거래소에는 없거나 활성되지 않은 BSC 체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랩핑 토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 랩핑 토큰은 주체가 도망가거나 털려버리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FTX와 바이낸스의 차이점은, FTX가 FTT 토큰과 솔라나로 화수분처럼 돈을 찍어냈다면 바이낸스는 BSC 체인의 편의성과 수수료를 극대화시켜서 여기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묶어놓게 만들어서였습니다. 그럼 바이낸스는 유동성 문제를 겪어도 거래소가 아닌 외부의 BSC 체인에 코인을 담보로 해서 큰 파도를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BUSD는 바이낸스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코인을 콜드 월렛에 넣어놔도 안전한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하죠. 트러스트 월렛 같은 데 넣어두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허점이 좀 많은, 그리고 뭔가 짜고 치는 건가 싶은 정도의 질문이었습니다. BUSD를 콜드 월렛에 넣는 건 정말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너무 환영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BUSD는 랩핑 토큰이기 때문에 결국 영수증 개념인데, 이 영수증까지 금고에 넣어둔다면 USD는 죽은 돈이니까 바이낸스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최근에 바이낸스에 스테이블 코인을 넣으면 BUSD로 자동 치환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USDC의 유동성이 이 BUSD로 인해서 30억 달러가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USD를 따로 출금을 해서 콜드 월렛에 넣어둔다? 이건 상당히 바보 같은 짓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타 스테이블로 바꾸지도 않고 바꿀 의지도 없으며 타 코인으로 거래할 거라 고려할 필요도 없는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고객인 거죠. 이런 건 콜드 월렛에 넣는 게 아닙니다. 콜드 월렛은 랩핑된 코인을 넣는 게 아니라 진짜 코인, 비트, 이더 이런 걸 넣어놔야 합니다. 랩핑된 건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거래소 밖으로 찐 이더, 찐 비트, 찐 USDT 이런 걸 빼면 바이낸스의 유동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 거죠.
하지만 트러스트 월렛에 BUSD를 넣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트러스트 월렛 같은데 돈을 넣을 때는 절대 소액을 넣지 않을 거란 말이죠. 수천, 수억씩 넣어주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바이낸스한테는 더더욱이나 땡큐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펑자오는 여러 케이스를 고려해서 지금 상황에 더더욱 도움이 되는 트러스트 월렛을 밀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다른 분들도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 BUSD를 ERC20 이더리움 체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팍소스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BSC 체인 한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나 혼선이 생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창펑자오가 인터뷰 중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출금을 원하시면 출금을 하세요. 모든 자금이 동시에 출금되면 바이낸스는 중앙거래소를 닫으면 됩니다. 그냥 바이낸스는 바이낸스로 존재할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바이낸스가 어쨌든 고객 예치 자산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빼드릴 수 있습니다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과 백업 자금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거래소에 비트 10개, 이더 10개, 리플 10개, 테더 10달러가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면 비트 15개, 이더 5개, 리플 30개, 테더 1달러 이런 식으로 요청이 뒤죽박죽 다양하게 들어오면 가치는 같더라도 거래소는 지금 이 코인들을 외부에서 조달해 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담보인데, 준비금을 단순히 거래소 내에 넣어두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코인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출금 제한이 걸리면 또 큰일이 나죠. 그래서 출금 제한이 안 된다는 소문이 퍼지고 또 그로 인해서 출금 러시가 일어나면 결국 뱅크런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금을 원하면 출금 얼마든지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은 바로 BSC 체인에서 나오는 거죠. BSC 체인에 물려있는 자산과 생태계의 사이즈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더리움, BSC 체인, 그러니까 이더리움 다음으로 BSC 엄청난 가치가 물려있는 거죠. 담보는 충분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으면 창펑자오는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바이낸스에서 코인이 빠져나가면서 BSC 체인에서도 돈이 동시에 빠져나가도 바이낸스는 안전한가요? 라고 물어봤으면 창펑자오가 잠시만요, 물 한 모금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좀 당황한 액션이 나왔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질문을 한 질문자들의 질문이 좀 순수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짜고 쳤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요약본에서 보면 1번과 2번, 이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투자를 하지 않고 수수료만으로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투자를 안 한다라고 했는데 바이낸스 랩스가 앱토스에 초기 투자로 들어갔다 이런 기사가 뻔히 나오죠. 그 말이면 바이낸스 랩스는 바이낸스가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게 다 바이낸스의 투자 포트폴리오인데, 다만 거래소에 입금된 코인과 달러나 다른 돈들을 운용해서 외부 투자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바이낸스 거래 수수료로 쌓은 수익으로 투자를 한다. 아마 창펑자오는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수익은 바이낸스의 자산이기 때문에 고객의 돈이 아닌 거니까 괜찮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펑자오는 샘 뱅크먼 프리드가 나에게 전화하기 전까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지는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인지 여부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FTX의 솔라나와 FTT의 가치가 떨어져서 FTX 거래소의 성장 속도를 좀 늦추게 하고 알라메다를 반신불수로 만드는 게 목표였을 텐데, 참 쌍둥이였던 FTX가 죽어버린 게 문제가 된 거죠. 알라메다와 FTX가 돈을 어떻게 벌어왔는지는 예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고 싶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창펑자오는 순수하게 FTX를 엑시트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FTT 토큰을 시장에 뿌리겠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그냥 장외로 정리를 하는 것에 동의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바이낸스와 FTX의 행보가 달랐죠. 바이낸스는 언젠가 있을지 모른 자산 심사에 대비해서 거래소의 외적 성장을 보수적으로 진행을 했고,
FTX는 지속적인 성장을 고려해서 하이리스크하게 자산을 굴렸고 자사 토큰 재담보 이슈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펑자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공격 타이밍에 맞춰서 최대한 기회를 활용하려고 했겠지만 이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이 상당히 부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러 갔다 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허겁지겁 FTX 인수 이슈를 띄우면서 안정화를 시키려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머스크도 아니고 인수합병을 한다는 걸 트위터로 알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걸 짚어보면 당시에 창펑자오도 충분히 당황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짤처럼 모니터를 잡으려고 일어났는데 다른 모니터들까지 다 이렇게 넘어가 버린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바이낸스는 여기에 대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비상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했지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상 유동성을 제공해 주는 데는 회원이거나 담보를 실사로 하여 제공을 하는 방식일 텐데 후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왜냐하면 대부분 거래소와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산의 개념이 아니라 그린카와 소카 같은 공유 자동차 같은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자신의 지갑에 착실하게 있는 게 아니라 유저의 자산을 이용해서 소카 5,000시간 대여권 같은 걸 보유하고 있다라고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다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객들이 거래를 위해서 맡겨놓은 코인은 거래소의 자산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여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거래를 진행하면서 수수료로 받은 수입은 거래소의 자산이지만 고객의 돈은 거래소의 자산이 아니죠. 어쨌든 창펑자오의 컨소시엄은 이 소카 대여권을 보고 이걸로는 유동성 제공 안 돼, 돌아가를 시전을 할 것 같아요. 대부분 거래소들은 다 소카 대여권을 가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잘 생각해보면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으러 가는데 주머니에 소카 대여권 이걸로 담보 잡을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미친놈 아니야 이거? 라고 하겠죠. 왜냐 자기 돈이 아닌데 남의 돈 가져와가지고 내가 고객들 돈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돈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어느 미친놈이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죠? 거래소에 거래가 이만큼 일어나고 있고 거래소의 매출이 이만큼 일어나고 있고 이 매출로 인해서 우리가 현금 유동성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대출이 가능한 게 맞는 거죠. 결국 고객 돈 외에 너네 유동성을 다 모아서 컨소시엄에 일단 예치해놔. 줄 서면 살려는 드릴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펑자오가. 그리고 창펑자오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디파이가 엔드게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디파이는 이미 한번 쓸고 지나갔죠. 그리고 이미 빈익빈 부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파이는 상위 탑3 외에는 거의 고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건 승자 독식에 가까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파이의 순위는 메이커다오를 포함해서 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이낸스는 입성을 할 것 같아요. 무슨 돈으로? 누구의 돈으로? 라고 생각이 들죠. 왜냐? 탑3가 거의 정해져 있고 이 승자 독식 구조가 이미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여기에 갑자기 끼어든다 라고 하면 그 돈 어디서 조달해서 이걸 굴릴 건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일단 이런 이야기는 우리 개미들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창펑자오가 VC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파이가 엔드게임입니다. 앞에 VC 여러분이 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VC 여러분, 디파이가 엔드게임입니다. 라고 속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018년도에 코인이 아주 개박살이 난 이유는 VC들이 나는 돈 벌었으니까 튄다 이 호구들아 라고 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물량들을 투하하고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시장이 초토화가 되어버렸죠.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도 FTX로 인해서 시장의 신뢰가 개박살이 난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코인 시장이 태초마을로 돌아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이유가 모두 코인계의 금융 디파이 덕분이다 라고 말씀을 또 드렸었어요. 그런데 창펑자오가 디파이가 엔드게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건 VC 여러분 아직 이 시장에서 철수하지는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존의 디파이랑 다른 개념으로 제가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계획은 아마 유동성 공급 컨소시엄을 구축으로 이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은 아니고요. 지금 상황을 유추해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 디파이는 결국 자금빨인데 이 자금을 구축해서 운용하고 땡겨올 수 있는 시기는 뱅크런 공포로 고심하고 있는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기 때문이죠. 왜냐? VC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거래소에 잘못 뒀다가 또 뱅크런 일어나가지고 출금 못하면 이거 박살 나는 건데 이 돈을 어디에 넣어서 굴려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펑자오가 여기에 또 디파이로 새로운 판을 깔아서 이 니즈를 공략해서 또 돈을 모을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트론은 뭐 이미 참여를 하기로 확정을 했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트위터 스페이스로 더 구체화를 한다라고 하니까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이해되시죠? 어쨌든 뭐 이게 무조건 이 말씀드린 게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는 게 아니에요. 창펑자오가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이런 이야기들의 이런 발언들의 또는 AMA를 하는 인터뷰 내용들의 지금 이 전반적인 배경을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든 겁니다. 제가 창펑자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무조건이다, 무조건 이게 정답이다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인터뷰를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뭔가 다들 말을 직설적으로 잘 안 하려고 하죠. 계속 말을 빙빙 돌리기도 하고 많은 책임들에서 회피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는 또 여기서 핵심을 잘 짚어서 다음 방향이 어딘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넣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